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사실 굉장히 오래된 현안이죠. 이 특검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대장동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2021년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라는 사람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요만한 칼럼을 쓴 것부터 시작이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인 시작은 그 한 열흘쯤 뒤에 주간조선에서 대장동 1,700억 수익,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5천만 원 투자해서 이런 장문의 분석 기사를 쓴 거, 그게 실질적인 출발점이었다.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달에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대장동은 아시다시피 성남시 대장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이 관련돼 있다는 건 명백한 거고요. 다 결재권자고, 모든 사항의 결재권자죠. 결정권자이자 결재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기에 연루됐다는 거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자, 이거 문재인 정부, 이때 문재인 정부 때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과연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특검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였죠. 뭐라고 주장했냐면 검찰 수사가 먼저다, 이거 특검 가자는 건 지연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검찰은 어떻게 했죠? 수사를 시작하면서 대장동 일당만 잡고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정책실장, 실질적인 결정권자, 결재권자들은 전부 다 빼놨습니다. 그건 짜고 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공방을 벌이다가 11월 중순에 되니까, 왜냐면 대장동 특검에 계속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특검 얘기를 잠깐 꺼냅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살짝 후퇴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대장동 특검에 대한 여론이 워낙 비등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논리가 약간 밀리는 듯 하니까 우리가 특검 반대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또 말을 바꾼 거죠. 특검을 반대하다가, 그러다가 한 열흘쯤 뒤에 이제 조건 없는 특검을 또 얘기합니다. 이제 조건부 특검은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받으니까 조건 없는 특검. 그런데 왜 11월 하순에 가서 조건 없는 특검을 얘기했을까요?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특검이 대선 전,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특검을 시작해서, 논의를 시작해서 수사 종료까지 대개 110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21년 11월 말이면 대선까지 110일 조금 더 남은 정도니까,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대선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조건 없는 특검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였죠. 실질적으로는 특검 논의를 하질 않습니다. 피해 다닙니다. 다 짜고 치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선 후에는 특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잘 안 꺼냅니다. 그때는 어차피 이제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그러더니 이제 대선 1년 뒤인 요즘에 특검법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공개를 했죠. 법안의 정식 명칭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굉장히 길죠. 그래서 수사 대상을 뭘로 정해놨나 봤더니, 앞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 불법 자금, 부당한 이익 수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 다음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및 개발 수익과 관련한 불법 의혹, 요거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50억 클럽. 그러면 우선 생각나는 사람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생각나죠? 윤석열 대통령과 특검에서 같이 일을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사관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50억 클럽, 그리고 여기에 곽상도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50억 클럽에 있으니까 요걸 넣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엮어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민주당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장동 개발 사업자금이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거 여러 차례 그동안 공격했죠. 거기서 그 수사를 미진하게 대장동 일당들을 빼줬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거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합니다. 턱도 없는 얘기죠. 시점의 차이가 많습니다. 몇 년의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시드머니로 썼다. 그게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갭이 2년 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안 받았다면 다른 저축은행이나 다른 데서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권을 물고 들어가려는 그런 음모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갑자기 천화동인 1호가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김만배 씨 시인만 남았죠? 근데 갑자기 천화동인 3호가 등장합니다. 천화동인 3호는 무엇일까요?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거고 2호도 김만배 거고, 천화동인 1호의 명의자는 근데 김만배가 아닙니다. 절반은 그분 것이니까. 명의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과거 보좌관, 그 사람이 천화동인 1호의 법인 등기상 명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죠. 근데 천화동인 3호는 뭐죠? 적어도 명의자가, 소유주가 김만배 씨 누나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 씨 누나는 뭐죠?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준 교수의 연희동 자택을 19억 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거를.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김만배 씨 누나를 수사하자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준 것이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 몰아가기 위한 거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수사 대상이 3개인데 이 3개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대장동 특검법이냐 윤석열 특검법이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 물어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문제는 특검 추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의뢰하고, 의뢰받은 교섭단체는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에서 1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건 민주당이 결국 하자는 거고 민주당이 하자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특검 추천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말을 그냥 문면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이걸 민주당식 생각, 민주당식 사고로 따지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당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 아닌
다른 교섭단체에 의뢰할 경우는 어떤 경우죠? 대통령을 수사할 경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낸 특검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자는 겁니다. 특검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국민의힘이 추천하면 안 되겠죠. 민주당식 사고방식으로는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민의힘도 저는 한번 어깃장을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의뢰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소속되지 않잖아요. 국민의힘 교섭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국민의힘 당원일 뿐이지. 한번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간단히 해봤고요. 자, 제일 깔끔한 방법은 거부권 행사하는 거죠. 거부권 행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민주당식 사고방식으로는 대장동 의혹은 윤석열 의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특검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특히 특검 임명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국민의힘은 반대 논리죠. 반대 논리, 이건 뭐 누가 봐도 명백한 건데 이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의혹인가요? 이재명 의혹이니까 이재명이 임명하면 안 된다.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왜냐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 일종의 선전선동이니까. 그러나 선전선동도 먹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 왜 거부권을 행사, 흔히 이게 국민 정서인데 상당수의 국민들은요, 대통령이 무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거북한 감정을 갖습니다. 따져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왜 뭐 거부권이라는 표현 쓰지도 말고 이걸 왜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이거는 대장동 특검을 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다.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을 잘 해야 된다. 특검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노리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피하네. 이런 이미지를 국민한테 심어주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지금 도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특검을 피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방법. 뭐 또 이런 방법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별도의 특검법을 내는 겁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별도의 특검법을 내면 두 개 다 본회의 표결에 묻히자 이러면 또 국민의힘이 밀리는 셈이니까 뭐 그런 것도 없고. 여하튼 왜 이 특검법은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자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피해가자는 거다. 이거를 논리를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인상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